텍사스 콜리빌의 고급 동네에서 911로 전화가 걸려옵니다. 경찰은 사건 현장으로 출동했습니다. 살인이 일어난 집 정원관리사는 그날도 꽃에 물을 주기 위해 그 집을 찾았습니다. 정원을 한번 둘러보고 가정부 할머니에게 인사를 하기 위해 현관문을 여는 순간 할머니가 피범벅이 되어 현관 앞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신고합니다. 할머니 이름은 아니타 팍스, 72세로 나이가 많으셨습니다. 경찰은 강도의 소행으로 처음에 생각했지만 살인자가 아니타 할머니만 노린 것으로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집의 귀중품들이 모두 그대로 있는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할머니에게 원한을 가진 사람이거나 살인을 즐기는 사이코가 아닐까 생각하고 주변 인물을 조사하기 시작하면서 당연히 가족들이 용의선상에 올랐습니다. 할머니는 가난했습니다. 동네 근처 트레일러 하우스에 사시면서 교회를 다니시고 계셨습니다. 가정부 일을 마치면 조용히 집에 계시는 평범한 분이었습니다. 할머니는 특히 막내 아들을 위해 헌신하며 살았다는 주변 증언에 따라 막내 아들이 경찰서로 불려와 조사를 받았습니다. 막내 아들 알버트에 의하면 어머니는 연세에 비해 활기차고 교회 생활에서도 큰 문제는 없었다고 합니다. 나이가 많으셨지만 아들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 계속 일을 하시면서 스스로의 삶을 꾸려나가시는 분이라고 증언했습니다. 아들에게 특별한 점은 없었지만 경찰은 막내 아들 알버트를 주의 깊게 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일하시는 콜리빌은 외딴 지역이었습니다. 의사나 변호사, 사업가 등 부유한 사람들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 미국에서 가장 안전한 동네 중에 하나였습니다. 지난 몇십 년 동안 살인사건 하나 일어나지 않았던 지역인데 부유층을 공격한 것도 아니고 가난한 가정부 할머니를 타겟으로 공격했다는 점이 특이했습니다. 살인 현장은 끔찍했는데 옷장에서 살해한 것처럼 보였고 살인자는 할머니를 끌고 나와 현관 앞에 전시하듯이 두고 도망친 것으로 보였습니다. 할머니를 처음 발견한 정원관리사는 멀리서 운전을 해오는데 그 집에서 뚱뚱한 백인 남자가 나오는 것을 봤어요. 그는 집 앞에 세워진 사다리 렉이 달린 픽업 트럭을 타고 사라졌습니다. 이 증언은 큰 실마리가 되었습니다. 경찰은 집주인에게 그날 집안 내부 공사가 있었는지 조사했고 집주인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픽업 트럭을 모는 뚱뚱한 백인 남자를 용의자로 봤습니다. 정원 관리사에게 더 생각나는 장면이 있는지 조사했고 그녀는 백인 남자가 회색 짧은 머리를 하고 있었고 집에서 나올 때 표정이 화가 나 있었으며 집을 나와서 한번 집 쪽을 돌아봤다고 추가 증언했습니다. 경찰은 보복살인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할머니와 관계가 나쁜 사람이 있는지 조사했습니다. 정원 관리사의 증언에 따라 몽타주가 완성됐고 경찰은 다시 막내 아들을 경찰서로 불렀습니다. 경찰은 몽타주를 보여주며 아는 사람이냐고 물었을 때 막내 아들은 흥미로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몽타주의 남자가 집 앞 주유소에서 봤던 사람 같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얼마 전부터 동네 주유소에 들렀을 때 2명의 남자가 수상하게 행동하는 것을 보았고 그 남자는 은색 사다리를 실을 수 있는 픽업 트럭을 가지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아들에 따르면 모르는 사람인데 주유소에서 자꾸 쳐다봤기 때문에 기억한다고 말했습니다. 알버트는 중장비를 가지고 공사장에서 일했습니다. 주유소 바로 앞에 자신의 집이 있었고 집 앞에 세워둔 장비를 훔치려고 하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며칠 뒤 주유소를 다시 들렸을 때 그들이 거기 있는 것을 발견하고 불안한 마음에 아내에게 픽업 트럭을 사진 찍어 놓으라고 했습니다. 알버트는 아내에게 연락해 이메일로 그 사진을 경찰에 제출합니다. 사진 속 픽업 트럭은 목격자가 진술한 트럭과 유사했지만 차량 번호판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경찰은 계속 주변 조사를 했는데 할머니 교회 목사님을 방문하고 또 한 가지 단서를 듣게 됩니다. 아니타 할머니는 영어 여행자라는 공동체에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이 공동체는 유목민처럼 사는 비밀스러운 공동체였습니다. 이 공동체 사람들은 일하기 위해 여행을 한다고 합니다. 더운 여름철에는 북쪽 지방에 가서 일을 찾아서 생활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남쪽 텍사스 같은 곳에서 생활하는 집시와 비슷한 문화를 공유한다고 합니다. 영어 여행자 커뮤니티에서는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한 비밀을 나눴는데 이들은 가족 앞으로 생명보험을 구매해서 그 가족이 사망했을 때 돈을 버는 방법을 서로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캠핑 트레일러에 사는 가정부 할머니 앞으로 500만 달러의 생명보험이 가입돼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경찰은 할머니의 가족을 다시 경찰서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사위 마크는 장모님은 생명보험이 없다고 증언했고 특별한 점을 찾지 못한 경찰은 가족을 주차장까지 배웅했습니다. 그때 사위 마크가 머뭇거리다가 뜻밖의 사실을 진술했습니다. 제가 다 정직하게 말한 것 같지 않습니다. 장모님이 저희 집에 놀러 오셔서 어머니가 다니시는 모임에서 투자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가족보험 이야기를 하시는 걸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장모님 모르게 보험을 들었습니다. 투자처럼 생각하고 들었는데 매달 보험료가 너무 부담됐어요. 그런데 우연한 기회에 어머니가 다니시는 모임과 비슷한 아일랜드 여행자라는 커뮤니티를 알게 되고 제가 어머니 보험을 그 그룹 리더 패트릭 고먼에게 팔았습니다. 경찰은 영어 여행자 그룹의 보험 일을 담당하던 에이전트를 조사합니다. 그는 할머니 아니타 보험의 수익자가 사위 마크로 지정됐다가 후에 패트릭으로 변경됐고 그 후에 패트릭 고먼이 여러 번 전화해서 문의한 사실이 있었다고 증언합니다. 그는 계속 할머니의 집 주소를 알기 원했고 건강에 관해서도 궁금해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패트릭 고먼을 조사합니다. 그에게는 형이 한 명 있었는데 형 제라드가 몽타주와 거의 비슷하게 생겼고 차량 번호판을 정밀 분석해 번호도 알아냈습니다. 차량은 제라드 고먼의 아들 조 고먼으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조 고먼이 경찰서로 연행되어 왔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살인사건 난 집 페인트 작업을 의뢰받아 가실 때 모셔다 드린 것밖에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경찰이 더욱 강도 높게 조사한 결과 아버지가 보험금 때문에 아니타 할머니의 주소를 알아내고 뒤를 밟았으며 그녀의 아들 알버트도 미행했다고 실토했습니다. 조 고먼에 따르면 아니타 할머니의 한 달 보험료가 2,800달러, 300만원 정도였기 때문에 보험 수익자로 지정된 패트릭, 아버지 제라드, 다른 친척 2명이 보험료를 나누어 매달 700불씩 내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아니타 할머니가 죽으면 보험료를 나누어 갖기로 합의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두 살인과는 관계가 없으며 아버지의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제라드를 추적했는데 휴스턴 외곽 모텔에서 그가 은신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모텔로 찾아가 문을 부수고 들어간 결과 그는 침대에서 심장마비로 죽어 있었습니다. 제라드는 죽음으로 살인의 대가를 치렀습니다. 아들 조는 살인을 도운 죄로 14년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할머니의 보험금이 다른 사람에게 지급되지 않도록 민사소송 중에 있습니다. 경찰은 아들 알버트가 트럭을 발견하고 사진을 찍지 않았더라면 살인자를 찾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살인자를 검거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는 경찰의 말에 알버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번에 일어난 보험 사기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엄청난 인력이 동원됐다는 사실에 담당 경찰관도 놀랐다고 합니다. 텍사스주에서는 이 사건을 통해 본인이 모르게 보험에 가입되거나 수익자가 가족이 아닌 제3의 인물로 지정되지 않게 보험회사들의 규정을 강화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아니타 할머니의 담당 보험사는 할머니에게 통보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가족들은 보험사를 고소했습니다. 가난하지만 성실했던 아니타 할머니가 좋은 곳에서 이제 편히 쉬시길 바랍니다.